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한테 사직을 권고하는 거죠. 거부하면 그만이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산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버틴다일 것 같아요. 버틴다. 두 번째는 바로 노무사님, 요즘에 코스피도 오르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또 권고사직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저희 법인도 요즘에 권고사직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권고사직에 대해 잠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권고사직은 이제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한테 사직을 권고하는 거죠. 회사의 경영사정이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로자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회사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근로자에게 조금 이렇게 퇴사를 요청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요청에 불과할 뿐인데 실제 권고사직을 받으면 이 압박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니까 이거 거부하면 그만이거든요. 거부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그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회사에서 퇴사해야 될 사람으로 찍혔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고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회사가 자신의 어떤 자부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자한테 회사는 사실은 유일한 그런 생계 수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인격, 나의 생계 수단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실은 암담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냥 눈 딱 감고 거부하면 되잖아요.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고사직을 회사가 제안을 할 때에는 이미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그 다음 플랜, 그리고 그 다음 플랜을 거부했을 때의 또 그 다음 플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계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고사직 자체는 한번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대신에 그 뒤에 올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건 상당히 긴 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장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퇴사 압박이 거기서 그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권고사직을 한 번만 해야 된다거나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보통 반복적으로 권고사직 제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면담을 잡아서 면담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한다던가 또는 대기발령이나 인사이동 등의 인사발령 조치를 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계속 권고사직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권고사직은 너무 나쁜 제도인 것 같은데 법상 제재는 없나요? 이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권고사직 제도를 가지고 이거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근로자와 회사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가 너무나도 비정해 보이는 거고요. 반면에 회사는 근로자가 너무나 괘씸해 보이는 거죠. 이러한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권고사직이 조금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권고사직을 그렇다고 해서 나쁜 제도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도 권고사직은 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고사직 과정에서 사직서 좀 작성을 매우 압박하거나 뭔가 좀 강요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해고로까지 비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고사직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끔 가다 보면 좀 모욕적인 언사나 심한 수위의 언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면담이 조금 길어지면은 이게 심한 경우에는 산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은 좀 회사가 반드시 사전에 좀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 권고사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이직이 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회사한테 재취업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가 왔을 때 그거를 조금 원활하게 협조를 해주는 이 정도의 좀 보장만 받고 그냥 원만히 합의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반면에 내가 당장 좀 갈 곳이 없고 그리고 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은 나의 생계,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생계가 조금 문제가 된다 이런 분들은 그때는 이제 첫 번째는 버틴다일 것 같아요. 버틴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선 버텨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쓰임을 찾는다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내가 쓰임을 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인지, 어떤 업무인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랑은 좀 별개로 무언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는지를 찾아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례에서 이런 케이스를 놓고 보게 되면은 첫 번째인 버틴다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버틴다에만 몰두했을 때 뭔가 조금 뭐랄까요? 좋은 결과로 끝나는 거를 사실은 잘 보질 못합니다. 잘 보지 못하고요. 설령 이제 그분의 목적을 이뤄서 버틴다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 뭐 동료 근로자들이나 같은 부서원들의 냉대 어린 시선들, 이런 것들을 참 감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정신적인 충격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버틴다도 중요하지만 나의 쓰임을 찾는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사님도 사실은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권고사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물어보는 게 뭐 단순히 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까? 뭐 이직할 때 있으세요? 이런 것만 묻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개인의 가정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직 의사는 어떤가요? 또는 버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버티는 의지, 그리고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조금 감내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유가 결국은 가장 조금 효과적인 전략을 짜기 위한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 몇 개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셨던 한 4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일순간에 권고사직을 좀 통보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우선 그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재직할 의사는 없으셨어요. 다만 이대로 내가 떠나기에는 너무나 분이 안 풀린다,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짤 때 우선은 뭐 회사에서 이직은 하되 다만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해보자 라고 전략을 짰고,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2달 정도 걸렸고,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말이긴 한데 저희가 뭐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회사의 그런 주장이니까요. 다만 그분 직군에서 그동안 위로금을 받고 퇴사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조건의 위로금을 받고 퇴사한 케이스였고요. 그분의 직군에서 이제 유일한 첫 번째 케이스였죠. 그 또 다른 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3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업계 특성상 업계가 매우 좁았어요. 업계가 매우 좁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업황이 너무나 불황이어서 사실은 다른 이직처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첫 번째는 버틴다, 우선은 버틴다를 굉장히 많이 몰두를 하셨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나의 쓰임을 찾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쓰임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진 뭔가 자격증,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어떤 거를 공부할 수 있는지, 그 회사 내부에서 현재 조금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과연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해야 내가 역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나의 쓰임을 찾는다는 실패했습니다. 나의 쓰임을 찾는다는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의 협상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권고사직에 합의를 했는데요. 대신에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많이 동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아주 유리한 합의금을 좀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그래도 다행히 원만히 퇴사를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남성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분은 50대 남성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버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쓰임을 찾는다, 이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내신 분이 계시거든요. 자기 본연의 직무에서 자신의 쓰임을 되게 잘 찾은 케이스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다행히 이분은 이런 나의 쓰임을 찾는 데 성공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도 권고사기 얘기가 다시 다 들어갔거든요. 다시 쏙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회사에서 다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십시오.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조금만 더 문제가 안 되도록 더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 걸 보면은 그래도 잘 적응해서 다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뭔가 권고사직을 좀 받았거나, 우리 가족이 좀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확신이 없고, 그리고 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맞는지 틀린지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여기에 몰두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본업은 점점 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저희 노무법인 HRS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